약간 저는 저 스스로를 그냥 오픈소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나이도 젊고 지금까지 성장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계속 발전 중이다 보니까 강민철 버전 1.0은 현재 이런 상태고, 먼 훗날에 2.0이 릴리즈 되면은 더 뛰어난 내가 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컴공선배 제리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제리가 만나러 갑니다 시리즈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시자 강사로도 활동 중이신 강민철님을 모셨는데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베스트셀러 농담이고 그냥 작가이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민철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모두와 깃허브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고, 또 혼자 공부하는 컴퓨터 구조 운영 체제라고 하는 책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는 어떤 활동을 하고 지내시나요? 사실 그 두 권의 책 말고도 평소에 쓰고 싶었던 책들이 되게 많았어서 여러 권을 이제 동시에 집필하고 또 다른 강의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집필 중이신 책이 뭔지도 혹시 들어볼 수도 있을까요? 그거 조금 어려운가요?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다 알아야 되는 지식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범용적인 지식으로 다가가시네요. 네, 맞습니다. 작가뿐만 아니라 강사로도 활동 중이시잖아요. 강의 목록 같은 것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강의는 되게 여러 군데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바스크립트 강의도 했었고, 파이썬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인 장고, 깃허브 강의도 올라와 있고, 집필된 책 기반으로 되어 있는 무료 강의도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아예 본업 자체를 작가랑 강사로만 활동 중이신 상황일까요? 최근까지는 집필 중인 책을 마무리하고 지금 계약된 강의들까지 전부 다 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고, 개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이 적다 보니까 강사와 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데드라인까지만 작가와 강사로 활동하고, 그 이후에는 자기 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자기 개발을 위한 활동은 어떤 게 있나요? 대학원 생활입니다. 그렇군요. 자기 개발이 잘 되는 거죠? 거기에서? 제가 평소에 정말 하고 싶었던 연구 주제도 있었고, 존경하는 많은 개발자분들께서는 논문을 읽고 쓰는 능력을 또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가지고,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개발자로 근무를 할 예정이지만 대학원 생활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활동 중이신 그 대학원의 랩실의 연구 주제는 어떻게 되시나요? 아직 활동 중인 건 아닌데요. 운영체제, 네트워크, AI 시스템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랩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AI 운영체제 쪽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지를 뭔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AI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는 이제 쿠버플로우라고 오픈소스 툴이 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어떻게 자원을 할당해야지 학습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기엔 참 그렇긴 한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쿠버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쪽으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 라지 랭귀지 모델 자체를 학습시키는 방법을 공부하는 그런 쪽이라고 보면 될까요? AI를 위한 기반 시설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느냐, 학습 알고리즘 자체를 이제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그런 학습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루고 있는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효율적인 연산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강사 일을 이제 7월 달까지만 그럼 하고 내가 이제 대학원에 아예 가야겠다 라고 선택하시게 된 계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 강사 일을 하는 것도 되게 보람 있고 되게 행복했었는데, 이 강사 일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툴을 소개하는 게 대부분의 이제 강사의 업무잖아요.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최신 지식이라든지 내가 직접 발굴해내는 지식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좀 커지더라고요. 기존의 세상에 존재하는 거를 소개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코드로 혹은 나만의 논문으로 새로운 지식을 발굴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생겨서, 그래서 강사 일을 아예 그만둔다기보다는 그냥 좀 많이 줄이고 네. 한 100%였다면 한 5% 정도로 줄이고. 아우, 엄청 많이 줄이시네. 대학원에 들어가면 되게 뭐 노예 생활이 시작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희화화되는 대상으로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거는 진짜 완전히 사바사라서, 아내가 될 예정인 여자친구도 아내가 될 예정인 예비 시부도 이제
이제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어디라고 말 못하는데 진짜 엄청난 고통을 받았거든요. 근데 또 제 주변에 많은 분들 이제 대학원 생활했을 때는 되게 쾌적하게 하셨습니다. 대학원 생활이 힘들다 힘들지 않다는 그냥 얼마나 좋은 인품을 갖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 지도자를 만나는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학원실에서 같이 활동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석사는 2년이고 박사는 멀리 보면 한 4년에서 6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 분야를 깊이 사랑하는 오글거리지만 그 분야를 정말 파고 싶은 그런 어떤 애정이 없으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들고 있습니다. 제가 살짝 뜬금이긴 한데 저도 지금 책을 쓰고 있는 중이라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노하우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운이 가장 중요한 노하우고요. 저만의 지필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잘 빼야 되는 것 같아요. 책을 집필한다라고 할 정도라면 술자리에서 소주 몇 잔 시켜놓고 이 주제에 대해서 밤새도록 떠들 수 있을 만큼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집필을 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말을 가감없이 쏟아내버리면 이게 서술이 되게 중구난방이 되거나 대상 독자가 모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필하고 싶은 양이 이만큼 있어도 여기에서 최대한 많이 솎아내는 과정이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약간 이게 관역에 맞히는 것처럼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이해의 흐름을 가지고 이 책을 읽는지 그 질문에 계속 답해주는 것처럼 서술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을 왜 읽는지,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는지, 어떤 순서들을 읽으면 이 지점에서 어떤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예상해서 서술하는 게 내가 아는 것들을 쏟아내는 서술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식을 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가 누구인가를 빙의를 해서 이 책을 읽다 보면 나오게 될 질문을 떠올리고 바로바로 답해주는 식으로 가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을 잘 습득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책을 또 쓰고 있다 보니 이 내용이 정말 이 사람한테 필요하겠다 안 하겠다를 누군가가 뭔가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을 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혹시 책을 쓰시면서 이 내용들을 빼야겠다라고 결정을 지을 때 뭔가 주변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으셨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저도 집필하면서 가장 경계를 했던 게, 제가 안다라고 착각하는 내용을 쓸 수도 있잖아요. 최대한 뭐 사비를 들여서라도 전문가 검수를 받거나 아니면 무작정 메일을 보내서 검수를 부탁드리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분들께서도 IT 전문가분들은 아니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세상에서 가장 빨리 읽는 독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피드백이 사실상 정확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10중 8구 실제로도 어렵다는 피드백을 받고, 너무 쉽습니다 이러면 너무 쉽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머징이라고 하는 유튜버 분과 인터뷰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봤어요. 근데 그걸 보고 민철님 같은 경우에 인터뷰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으시나 보다, 우리 채널에도 한번 나와달라고 요청을 드려야겠다,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을까 한번 여쭤봐야겠다 하면서 섭외를 드린 맥락이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꼭 하러 왔습니다. 이런 주제가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거를 지향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약간 저는 저 스스로를 그냥 오픈소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나이도 젊고 지금까지 성장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계속 발전 중이다 보니까 강민철 버전 1.0은 현재 이런 상태고, 먼 훗날에 2.0이 릴리즈 되면은 더 뛰어난 내가 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지금 책을 몇 권 쓰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고 연구를 예정하고 있고 그냥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강민철 오픈소스에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또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개발자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개발자들은 보통 말을 조리 있게 못한다 뭐 이런 또 프레임이 있는데, 민철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굉장히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뭔가 개발자가 아니신 걸까요? 질문을 그냥 막 해보겠습니다. 개발자긴 개발자인데 유튜브 채널 운영 자체가 누가 볼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냥 저 스스로를 오픈소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성장 로그 플러스 강사 일을 하면서 느끼는 소외 같은 것들을 거기다가 올렸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뭐 강의를 추천한다든지 뭐 책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잘한다는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인터뷰 할 때도 굉장히 답변을 잘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MC 넘겨드릴게요. 저 인터뷰 해주세요.
또 개발자 사이에서는 아까 뭐 오픈소스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지식을 서로 공유한다라고 하는 거에 거리낌이 없는 분야 중에 정말 탑티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분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개발자가 본인의 지식을 공유하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처음에 지식 공유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무언가를 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이 지식에 대해서 나만의 언어로 내가 이걸 표현할 수 있으면 이 지식을 명확하게 안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깃허브 강의를 저만의 언어로 틀림없는 정보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깃허브를 안다는 것을 일단은 보장할 수 있다는 게 개인의 차원에서는 좋고요. 그리고 또 외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것들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안다고 착각했던 지식들을 이제 교정할 수도 있고 또 말을 하는 능력도 키울 수가 있고 여러 방면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뷰하는 동안 계속 인상 깊게 남는 게 본인을 오픈소스라고 칭해 주셨잖아요. 뭔가 어떻게 하다가 그런 사고를 하게 되신 걸까? 개발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자기 개발의 중요성이 좀 큰 분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 달 전보다 내가 오늘 얼만큼 성장했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되게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지식을 교정받는 것도 되게 좋았고 강의나 아니면 책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좋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몇 년이 쌓이다 보니까 버전을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한 10명이 쓰는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었으면 이제는 뭐 100명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다. 처음에 강의를 런칭했을 때는 한 5명 들었는데 이제는 몇천 명이 듣는다. 이런 식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고 저 스스로도 교정받아가는 게 즐거워서 저 스스로를 오픈소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개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혹시 어떻게 되세요? 처음에 개발 공부를 시작했었을 때는 제가 고등학생 때였었는데요. 이거는 순전히 공부하기 싫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기숙사 활동을 했었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제가 독일어과였었는데 독일어를 공부하는 건 그렇게 뭐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서 거의 다 고장나는 노트북 하나 얻어와서 게임 만들고 뭐 웹사이트 만들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그러면서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독학으로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혹시 어떻게 공부 그럼 하신 건가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 당시엔 저는 문과였으니까 마치 법학, 경제 이런 것처럼 먼저 이론적인 토대를 단단하게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코드를 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유명하다고 알려진 공룡책을 무작정 사서 읽어보다가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헤매기도 하고 직접 만들어 보면서 온라인상에 공개를 하면서 이 코드는 이게 뭐가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교정을 받기도 하고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시작을 하셔서 지금까지는 그럼 어떤 커리어를 거쳐오신 건가요? 공부를 정말 안 하고 못하는 문과였었는데 맨날 기숙사에서 코딩만 하고 수업 시간에 잠만 자니까 자연스럽게 삼수를 하게 됐거든요. 삼수를 해서 이과 쪽에 좀 더 적성이 맞는 것 같아서 물리학과로 들어가고 일단 성적 맞는 데 아무 데나 들어간 거죠. 물리학과에 들어가서도 계속 코딩만 하다 보니까 전자공학과로 전과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등록금이 싼 학교로 가기 위해서 컴퓨터공학과로 편입을 하고 다이나믹한 커리어를 거쳤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몇 년 동안 고깃집 알바를 했었는데 고깃집 알바를 하고 밤에는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거 개발 강의로 올리면 알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들어서 개발 강의사로 처음 시작해서 그게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 이제 개발자로서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람됐던 수강 후기가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수강 후기는 딱 4글자였거든요. 딱 4글자.